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디한 뉴스를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진짜 흥미로운 소식은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기관들의 묵직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오랫동안 이더리움의 아성에 도전해온 XRP의 무서운 상승 모멘텀에 대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쫙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볼게요. 160억 달러. 여러분, 상장 기업들이 지금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비축하고 있는 이더리움 물량이 무려 730만 개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160억 달러라는 진짜 엄청난 규모의 전략적 자금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금고에 넣어두는 매우 생산적인 핵심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거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1. 이더리움, 기업들의 새로운 자산.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안전한 은행 예금이나 국채를 놔두고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수익성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자를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네트워크를 통해 쏠쏠한 스테이킹 보상을 줍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활용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현재 디파이 생태계에 예치된 금액만 약 710억 달러입니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매력적인 수익률을 주면서 가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담보자산이 된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구조적으로 엄청난 공급 병목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전체 공급량 중에서 2,700만 개는 스테이킹으로 꽉 묶여 있고 방금 말씀드린 730만 개는 기업들 금고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분간 시장에 나올 일이 없는 물량들이죠. 여기다가 EIP1559 메커니즘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이더리움이 계속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소각되는 거예요. 기관들은 계속 사 모으는데 시장 유통량은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완벽한 공급 압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TVL 증가와 보안의 역설입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 당연히 호재죠. 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도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레오란자가 최근 아주 흥미로운 보안 경고를 하나 날렸는데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과 네트워크에 예치된 자산, 즉 TVL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수치를 보면요. 시가총액은 2,753억 달러인데 TVL은 2,943억 달러로 시총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금고 자체의 가치보다 금고 안에 들어있는 보물의 가치가 훨씬 커져버린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초유의 상황인 겁니다. 안자 분석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전통 금융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더리움 같은 지분 증명 시스템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부안이 곧 토큰의 시가총액과 직결되거든요. 만약 보호해야 할 자산 가치가 토큰 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사들여서 네트워크 통제권을 뺏어버리려는 일종의 경제적 공격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간 섬뜩한 이야기죠. 자, 그럼 세 번째 주제입니다. 3. 이더리움 상승의 세 가지 촉매. 이런 시총과 TVL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결국 이더리움의 가격, 즉 시가총액 자체가 올라가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촉매제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무려 18억 9천만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쥐고 있는 큰손 샤프링크 게이밍의 CEO 조셉 샬롬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낼 클래리티 법안 통과. 두 번째, 거시경제 안정이 가져올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의 생태계의 폭발적인 확장입니다. 샬롬 CEO가 이렇게 딱 잘라 말했죠. 금융자산의 토큰화. 이 분야는 결국 이더리움이 지배하게 될 겁니다.
빈말이 아닌 게요. 이미 JP 모건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플레이어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직접 토크나 펀드를 올리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수조 달러 규모로 클 텐데 이더리움이 그 거대한 자본을 담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거란 얘기죠. 자, 이더리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XRP. 오랫동안 이더리움에 밀려 2인자, 3인자 느낌이었던 XRP가 요즘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강력한 도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셀랄 쿠츠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세 상승장에서 XRP가 무려 17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는 엄청나게 과감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가격을 생각하면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근거가 꽤나 구체적입니다. 쿠츠커의 분석을 들어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2017년부터 바닥을 다져온 아주 장기적인 기술적 패턴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018년 사상 최고점 이후로 징글징글하게 이어져 온 그 거대한 억압선, 저항선을 드디어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의 7, 8년을 짓눌려 있던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위로 뚫고 나오는 전형적인 장기 강세 패턴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차트만 예쁘다고 오르는 건 아니죠. 펀더멘털적인 촉매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게 통과돼서 규제가 명확해지면 XRP 입장에선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격이 됩니다. 기관들은 법적으로 안전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찾을 텐데 그 자본이 XRP 레저로 밀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유동성이 마른다? 당연히 엄청난 공급 충격과 함께 가격 펌핑이 올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던져봐야 할 핵심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과연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공급을 줄이는 게 XRP 생태계 전체의 수요를 멱살 잡고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냐 마냐를 떠나서 리플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 기업용 결제 인프라를 지금 얼마나 타이트하게 쥐락펴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째 주제, 5.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 조절입니다. 최근 리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업용 결제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무려 3,200만 개가 넘는 RLUSD 토큰을 영구적으로 태워버렸습니다. 단일 트랜잭션으로는 이번 달 최대 규모고 누적으로 치면 벌써 6,200만 개를 소각했어요. 그냥 찍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물량을 공격적으로 회수해서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유통량을 옥죄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신뢰와 안정성 때문입니다. 국경 간 결제 같은 대규모 기업용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무턱대고 찍어내면 결국 유동성이나 패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유통량은 오히려 타이트하게 통제하면서 시장의 밸런스를 칼같이 맞추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완벽한 결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아주 독한 운영 방침인 셈이죠. 자,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기관들의 어마어마한 자본과 채택이 이더리움과 XRP, 이 두 거대 생태계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스테이킹과 디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이더리움, 그리고 명확한 규제 준수와 압도적인 기업 결제 인프라를 무기로 칼을 갈고 있는 XRP. 과연 이 치열한 패권 전쟁에서 누가 기관 금융의 미래를 장악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 두 눈 크게 뜨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브리핑에서 뵐게요.